자, 이제 20페이지의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다음 중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국토교통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동기하여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일단은 시험 시행기관이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과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으로 나눠지죠. 이때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직접 또 출제할 수도 있다. 자, 이게 그래서 이거를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시도지사와 국장, 시도지사 또는 국장 둘을 묶어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거 보죠. 자, 여러분들이 그 공인중개사 시험제에 대해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국장이 뭐 할 때 직접 시행할 때 출제할 때. 자, 이거는 의견은 미리 거치는 겁니다. 자, 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출제할 때. 이때 정책심의 의결을 거치고요. 당해년도 시험을 어떻게 한다? 실시하지 않을 때. 자,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또, 자,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선발 예정 인원이라든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비율이 있었죠. 비율 이런 거에 대한 공고. 자, 최소 선발 인원이라든가, 자, 비율 이걸 공고할 때, 요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죠. 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하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을 묶어서 그렇다 그랬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서 당연도 시험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어떤 과정을 거친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되죠. 자, 5번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 예정 시험 일시라든가 시험 방법 등 시험에 대한 계략적 사항을 자, 매년 2월 29일까지 관보 또는 일간시민으로 공고한다는데요. 자, 계략적 사항을 자, 일단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을 공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일단은 시행 공고 이렇게 했는데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시험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는데 어디다 공고하냐면 자, 관보 및 일간신문, 관보 또는이 아니라 관보 및 일간신문을 공고한다. 두 개 다 공고한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휴업 폐업을 한 때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 휴업 폐업은 항상 뭐예요? 사전 하고 잘 때입니다. 한때가 아니고 하고 잘 때, 휴업하고 잘 때, 폐업하고 잘 때, 업무 재개하고 잘 때, 기간 변경하고 잘 때 모두 다 사전이라는 거. 만약에 이런 휴업 폐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었죠. 이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자격증 재교부 어디다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가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다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자, 지금 보죠. 자격 취소는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사가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사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사가 한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뭡니까?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죠. 교부한 지도사가 한다. 그래서 3번 부분 틀렸고 4번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사용을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전 인장으로서 중개법인 분사무소 소재 등록업체에 등록한다. 자, 분사무소의 인장은 분사무소 인장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문제 왜 갑자기 저쪽 안 배우게 나오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로서 섞여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분사무소의 인장은 자, 두 가지 태길이죠.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나 아니면 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거 둘 중에 뭐 한다? 태길한다. 이렇게 됐죠. 태길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자,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으로서 이건 인정을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은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체에 등록하라 그랬죠. 자, 5번 문제로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개사법령은 연수교육 실시간으로 시도지사만 규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3번 문제 보죠.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무효처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하지 못한다.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5년 이렇게 되죠. 그 금고상형의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 집행유예. 일단 결격사유자, 등록의 결격사유자 중에서 자격 취소자 빼놓고 나면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아도 당연히 시험 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해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당연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미성년자 모두 다 시험 응시할 수 있죠. 즉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죠. 5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 없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일단은 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자, 즉 교도소에 지금 현재도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네,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와 외국인 모두 응시할 수 있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람도 그 유예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4년 10월 26일,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14년과 관련된 부분 나왔어요. 14년 10월 26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자, 15년 3월 1일 적발되어 무효처분이 되고 15년 3월 15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이것을 보죠. 날짜를 잘 보세요. 14년 10월 26일 시험에 부정행위로 자격 취득했습니다. 15년 3월에 적발되어 무효처분 받았다면 이 15년 3월 1일부터 몇 년이에요? 자, 5년간 시험을 못 보죠. 무효처분 받은 날부터. 근데 15년 3월 15일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격 취소 3년과 무효처분 받았을 때 5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긴 거 하면 되죠. 그럼 당연히 지금 무효 처분 받은 날부터 5년이 길죠. 그러니까 자 15년 3월 15일부터 3년이 아니라 15년 3월 1일부터 5년 이렇게 대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공개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결격사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등록의 결격사 중에서 자격 취소자는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응시할 수 있는 거죠. 5번에 다음 중 공개사 및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중개 업무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중에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촉한다는데요. 자 지금 현재 출제위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고요. 시민단체 추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위촉한다. 니은은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또 디귿에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자 제척이란 말은 뭐죠? 제척은 일단은 배제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위원과 안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뭔가 관계가 있다면 의결해서 배제한다 그랬죠. 이것도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자 리얼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는 시험 시행기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인에 대해서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출제해서 위촉해서 안 된다. 자, 이건 뭐냐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 명단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요. 자 3년이 아니고 5년간이죠. 5년간 위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수를 납부한 자가 응시를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을 전환받을 때라 응시로 전부터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미음은 일단 맞는 게 반환 규정입니다. 누가 반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반환. 여기서 조심할 것은 국토교통부령 대통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 저는 바에 따라서 자 전부를 반환한다 틀리고 일부를 반환한다 틀려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읍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결사항에 대하여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제정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자,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읍도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요. 기역, 리을, 비읍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응시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이죠. 수수료 과오납한 경우 이때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가 아니라 이때는 뭐다? 과오납의 전부예요. 과오납의 전부. 시험 시에는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해 다 줘야죠. 수수료 전부.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다면 이때 어떻게 된다? 접수 기간 내 취소, 수수료 전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번에 접수 마감일.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내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이때는 100분의 60. 숫자 잘 보셔야죠. 근데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경과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는 100분의 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보죠. 여기서 과오납은 수수료 전부가 아니고 과오납 전부고 수수료 전부는 귀책 사유 수수료 전부입니다. 접수 기간 내 취소 수수료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날 빠지면 안 돼요. 100분의 60 이런 거 뚫려놓으면 조심하시고 자 7번 문제 보죠.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료비 지급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당료비를 출제위원 관련된 다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관의 장은 중개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건 출제위원이죠. 출제위원은 누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시험 시행의 장이 하는 거죠. 자, 거기서 보면 출제 선정 검토 채점 모두 묶어서 뭉뚱이로 출제위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법상에서는 모두 묶어서 출제위원이라고 그러고 세부적으로는 출제하는 사람 출제위원, 선정검토 선정검토위원회로 세부적으로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모두 다 출제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출제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에 출제, 선정, 검토,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상을 성실히 이행하라 그랬죠. 그리고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출제는 있을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위원회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인에 대해서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인으로서 위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 2번 부분이 일단은 보죠. 자, 시험 시행위원회 장이 중개무 관련 학식과 병업 수준자 또는 시민단체 추천 부분이죠. 자, 시민단체 추천이 빠져야지만 되죠. 자, 출제위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개무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공개사 시험 응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에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원은 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이거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데, 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가 있죠. 시험 응시할 때, 그 다음에 자재, 응시, 자재, 그 다음에 또 등신, 등재, 그 다음에 분신, 분재 있다 그랬습니다. 시험 응시할 때 원칙 지자체 조례죠. 자,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거니까 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권은 위탁해서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시험 응시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자재, 자격증 제기 여부죠. 이것도 원칙 지자체 조례입니다. 다만 위탁할 수 있죠. 그럼 위탁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등신, 등록 신청, 등재, 등록증 제기 여부, 분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재,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제기 여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자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1번에 맞는 내용이죠. 2번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3번에 자, 공인중개 자격 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제기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이에요. 위탁. 다시 한번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틀리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전한 바에 따른다. 자, 절차와 반환.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수수료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환 기준은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령. 반환 절차와 방법은 시험 시행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자, 9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책심의원에서 자격 취득하는 사항 의결하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라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정책심의원회 사후 의결을 거친다. 자, 사전 의결이죠. 자, 여기에 제가 한번 칠판에다가 정리해 놓은 게 잠깐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 국장이 직접 시행할 때, 당연은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때, 선발 예정 인원이나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뭐 할 때? 공고할 때. 이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디귿 부분에 보면 시험 시행견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오는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정책심의는 의결을 거쳐 당연도 시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디귿은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이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죠.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죠. 니은, 리을은 틀렸고요. 자, 10번 문제 보죠.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 이를 공고된다. 자, 일단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한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합니다. 자, 조심할 건 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 공고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공고한다?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이번에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3월 이내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죠. 이때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이죠.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2번 부분 틀렸죠?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교부받을 경우 해당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재교부. 자, 다시 한번 지자체 조례 수수료 부분 보죠. 시험 응시할 때 자재 자격증 재교부 여기 있었죠.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신고, 분사무소 신고 재교부 이렇게 되죠. 자, 자격증 재교부 지자체 조례 수수료 납부해 줘야지면 되죠.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은 자는 잊어버리거나 못 쓰된 경우, 자,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의 전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 교부 재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영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번에 자격증을 교부할 경우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대에서 기재하고 자격증 교부를 했습니다. 자, 요거 공통적이죠. 증 교부할 때는 대장에 기재 교부하고 이때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거 주의를 해서 보시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경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개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에 처한다. 자, 지금 자격증 양도되어, 그죠? 양도되어 하면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되어 그 다음에 양수를 금지한다 그랬죠? 만약에 양도되어 하면 자격 어떻게 되고요? 자격 취소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형벌 1-1. 양도되어 하면 자격증 양도되어와 등록증 양도되어가 있는데 이때 양도되어 하면 무조건 취소된다.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고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요. 형벌은 1-1.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어떻게 된다? 받은 자도 1-1 이렇게 된다.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3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거 하면 1-1이죠. 자, 4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설명증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원 벌금 부처한다. 자, 유사명칭은 1-1이죠. 그 다음에 시험 시행견의 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한 때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 및 일관심으로 공고한다. 자, 이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관보에 고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간신문에는 공고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5년 요게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 2번 가서 잘 보세요. 자기 성명 사용 중개번호가 양도되어 있습니다. 자격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야하면 자격 취소 될 수 되면 아니면 하야하면 이렇게 되죠. 될 수 있으면 요게 틀린 거예요. 3번 부분은 일단 맞고 4번 같은 경우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형벌 1-1. 5번 자 어디다가 관보에 고시한다. 일간신문 빠져야지만 되죠. 12번 다음 공유사법령상 공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라는 결격사유자는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공개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만큼은 결격 사유이면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죠. 4번 맞아요. 5번에 시험 시행견의 장은 공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에 대해서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자, 일단은 부정행위라면 시험을 무효로 하죠. 그 무효 처분 받은 날부터 자, 여기서 보죠. 시험 시행일이 아니에요. 그 해당 시험 시행일이나 무효 처분을 받은 날. 자, 3년 전에 부정행위해가지고 합격했는데 지금 3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지금 무효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 5년 이렇게 된 거죠. 3년이고 5년. 5번. 5번은 지금 두 개가 틀렸죠. 시험 시행일이 아니라 무효 처분 받은 날. 그 다음에 3년이 아니고 5년.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시험 과목, 방법 및 일부 면제 그 밖의 시험에 가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자, 시험 과목과 관련된 부분 나오면 일단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에 시도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6월 범위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은 업무정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원칙이죠. 뭐예요? 누가 시행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이렇게 되주시면 되죠. 4번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손해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게 했고요. 가입하라 그랬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하여야 한답니다.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1번만이 일단 맞는 거고 14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심의라는 기술 중 바르지 못한 내용은 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서를 체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전한 바에 따라 응시로 전부된 일부를 반환한다. 자, 반환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그 다음에 또 철회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전한 바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전부 반환해야 한다. 일부 반환한다. 틀립니다. 자,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출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표는 기표형이고요.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표는 기표형입니다. 출제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4번에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의 장인, 시험 이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연히 시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서 4번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 한번 잡아보세요. 이런 거를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잡아낸다면 여러분들 공부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되죠.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라고 합니다. 1회 시행한다. 이건 틀린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을 해줘야 돼요. 뒤에 있는 내용 맞고요. 자, 원칙적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고 예외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균형준수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15번 번째 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에 해당한다. 양수되어 받은 자,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1-1. 그 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수 있으며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사에 제출한다. 자격증 교부받은 자가 잊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죠. 재교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서를 교부한 시도사에게 제출하죠. 이 재교부 신청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사에게 하는 거죠. 3번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에서 업무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해서는 안 된다.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1-1이고 자격 취소됐죠. 자, 4번에 공인중개사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 어떤 이와 유사명칭 사용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과태료가 아니고 1-1이 됩니다. 5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험의 합격자 결정으로부터 1월 이내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교부 대상 기재한 후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된다. 자,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죠.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할 때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교부하라 그랬죠? 근데 이 교부대장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그랬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내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할 수 절대로 못하죠. 대하면 1-1 취소됩니다. 2번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의 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을 한 경우 을은 처벌 대상이 된다. 자, 동업관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면 동업 형식으로 무자격자 을이 중개 업무를 했죠. 업무하면 안 되죠. 무자격자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도되어 1-1에 해당되는 거죠. 3번에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자, 지금 대여받은 자가 의뢰인이 들어왔습니다. 임대차 의뢰를 들어왔는데 이 의뢰인과 직접 의뢰인이 임대차 해줘라는 것을 나랑 계획처했죠. 자, 이거는 일단은 직접 거래일 뿐 중개행위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자, 이거는 문장이 바뀌었어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자, 두 번째 끝으로 갑니다.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해가 안 되면 4번의 해설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제대로 된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앞뒤 문장이 바뀐 거예요. 5번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은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거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되죠. 형벌 1-1.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